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영 S&P랩 대표이사님께서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DID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S&P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그리고 이제 DID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좀 주의를 좀 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뉴스상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번 또 이제 화제가 됐었죠. 금융위에서 이제 금융상품 중개에 대한 어떤 제한을 걸면서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자 데이터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사용자 데이터, 나이, 성별, 검색 기록 및 자기들의 이제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는 사실 그 자체로 이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내 돈을 이제 내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를 맡아주는 어떤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돈을 맡아주는 은행이 내 허락 없이 다른 데로 이제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써버린다던가, 이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버리고 가끔 이제 잃어버린다면 이건 사실 납득이 안 되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데이터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일어나고 있죠. 내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판매 내지는 이제 제공해주기도 하고 해킹을 당해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유출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주권을 이제 개인에게 좀 돌려주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단어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이미 이제 사실 금융, 의료, 행정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서서 이제 소개되었지만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제 원래 올해 8월에 이제 바로 시작하기로 됐었지만 여러 가지 준비들 때문에 이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걸로 이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자체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르시죠.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진짜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뀐 게 없고, 다만 바뀐 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버로 이제 저장되었을 뿐, 개인들이 느꼈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이제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이제 모이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뭔가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 집중에 따른 보안 리스크 및 이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가 편해졌느냐? 동의도 여전히 그대로 복잡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의 분야의 이제 움직임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앞서 소개했었던 이제 DID, 소위 말하는 이제 탈중앙화 이제 ID, 분산 ID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이 DID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게 가능한가, 또는 되고 있는가, 한계는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와 DID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의 어떤 개념적인 지향점,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 내용들은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 협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선언되어 있는 마이데이터 선언문 중에 이제 일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만 약간 이제 굵게 표시를 해봤는데, 앞서서 사실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제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정말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들 다 적어놨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히려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개인은 역설적으로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동의를 해버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액셔너블 라이츠가 실제 실행 가능한 어떤 권리가 아닌 게 그렇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향점들 중에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굵게 표시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휴먼 센트릭 컨트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AI 아까 AI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의 주체는 결국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데이터의 인티그레이션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인디비주얼 각 개인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 협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 경제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차용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귤이 회수를 넘으면 뭐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지향점하고 약간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먼 센트릭 컨트롤과 그리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의 어떤 포인트로 이제 각 개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마이데이터가 구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약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가운데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어떤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제공기관, 서비스 기관들이 이제 데이터를 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기존과 대비해서 별로 편해진 것도 없다.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DID를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앞에 DID 워낙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스킵을 하려고 하는데 DID 자체도 사실 이게 내 신원 증명, 신원 증명을 할 때 내가 컨트롤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컨트롤은 확보가 되지만 이게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DID니까 신원에 이제 제약을 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원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어떤 신원 증명, 신원 정보가 있습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누가 이제 증명을 해줘서 이제 누가 이제 제공을 해줘서 있는 신원 증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행동이 쌓여서 accumulated 이런 신원 증명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신원 증명보다는 데이터 내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쌓여지는 이런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데이터, 행태의 데이터가 훨씬 더 이제 산업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DID 활용이 대부분 보면 이제 어떤 신원 증명 서비스로 이제 많이 이제 귀결이 되곤 하는데 실제로 개인이 이제 내가 살면서 신원 증명을 할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된다. 1년에 글쎄요 100번 이상 제출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 산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금융 데이터가 있다, 의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두어서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제 활용도가 높은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DID도 분명히 이제 활용도가 있지만 일단은 태생적인 어떤 신원 증명 결국은 이제 트러스트 앵커 기반으로 어떤 나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제3의 이제 제공기관, 서드파티가 필요한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여전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융합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 플랫폼 내지는 이제 개인 데이터, 개인정보 이용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대안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 전에 이제 그림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가운데 있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예 이제 없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DID 레지스트리가 조금 이제 도드라지게 이제 표현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가운데 이제 중개자를 두지 않고도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얼마든지 제공 가능하다. 실제로 이제 마이데이터 글로벌 협회 이제 내용을 보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굳이 어떤 사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도 이제 일반적인 인디비주얼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없는 이유는
개인이 이제 실제 오퍼레이터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제시되지 않았고, 맨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었던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집중화되는 이제 이런 모델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일단 시작이 된 그런 모델인데, 그런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집중에 따른 보안 리스크,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를 개인이 직접 결합하고 관리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되어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결합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결합 얘기 나오면 이제 결합 전문기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에서는 이제 금융 데이터 결합하려면 신정원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이제 데이터 결합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의료 데이터도 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인 걸로 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 이제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뭔가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종 데이터가 좀 결합이 돼야 되는, 결합이 되어서 뭔가 이제 다른 시나리오, 서비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종 산업이 이종 데이터가 결합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결합 기관은 어디로 해야 되는가? 일단 이런 부분부터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좀 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니까 개인이 처리하고 저장하고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손을 떠나는 순간 내 데이터라고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의 손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기술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 팔아야 되겠죠. 사실 이제 그런 기술은 이제 굉장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를 개인만 저장해보자. 그러면 뭐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단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보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 자체가 결국 이제 이번 이제 심포지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는 결국 돈이고 돈은 결국은 정량화될 수 있는 숫자인데, 데이터의 이용 가치에 대해서 숫자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소유권 얘기도 나왔었는데, 소유권이 유체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량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정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량화를 이렇게 이제 개인 데이터를 이제 개인 스마트폰에 일단 한정을 시켜버리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기간, 횟수, 이 목적 등을 이제 직접 이제 제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량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만 이용하기 내지는 10번만 이용하기 이런 식으로 정량화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든지 아니면 산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개인 단말에만 넣어놓고 사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세요. 2017년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제조사의 의견이 와서 이 의견 청취 내용이 들어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정통망법 개정에서 이제 앱의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원래 이제 스마트폰 처음 쓰실 때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앱 처음 실행할 때 무슨 권한 주세요 이런 거 뜬 적이 없습니다.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 이제 뜨기 시작했을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치 권한을 달라라고 했을 때 실제 내 GPS 좌표가 실제로 이제 서버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앱 내에서 이제 보고 지도를 띄우고 이제 그 지도 안에 들어가는 숙박업소를 리스트업하고 예를 들어서 연락처 권한을 달라라고 해도 실제 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 안에서 이제 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접근해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스토리지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열고 닫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서 이런 이제 접근 권한 형태로 일반적인 어떤 속성 데이터도 이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취미가 있다. 내 취미는 골프다라고 하면 골프 데이터를 어떤 기업의 서버, 예를 들어서 아마존 서버에 주지 않고 골프라는 로 데이터는 그냥 내 단말에만 넣어놓고 아마존 앱이 단말 안에 접근해서 우리 휴대폰 주인은 취미가 골프네 하고 그래. 골프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골프 관련된 마케팅을 가져오든 설문을 가져오든 그 이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이제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당연히 이제 골프란 로 데이터는 서버에 없기 때문에 수집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를 실제로 로 데이터로 주지 않고 이제 데이터의 이용 권한, 접근 권한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제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의 DID 상에서 이제 거래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거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하고 있는 플랫폼 어떤 에코시스템의 어떤 제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조금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 데이터의 어떤 이용 활성화를 하되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 제안을 드렸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 이용 에코 플랫폼은 이런 형태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블이라는 영화사가 아이언맨을 만약에 파일이나 필름으로 유통을 했었다라고 하면 사실 망하는 비즈니스가 됐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보통 극장에 와서 이제 볼 수 있는 관람권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컨텐츠는 이제 영화사에서 개인으로 흘러가고 그에 대한 보상은 개인으로부터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인 영화사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 관련해서는 개인은 무조건 제공하기만 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도 필름이나 파일처럼 이렇게 로 데이터로 유통하지 말고 내 단말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이제 접근하고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떤 정량화해서 이제 파는 형태, 1인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에코가 구성이 되어야 개인 데이터라는 컨텐츠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런 에코를 디자인해야 실제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에코시스템이 될 거다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DID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목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DID가 이제 저는 사실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중앙화 ID라고 이제 해석은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탈중앙화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신원 증명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 있다라고 하면 신분증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내 이제 뭐 생년월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제 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공하지 않고도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DID 기술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어떤 술집에 갔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내 신분증을 다 이제 노출을 했어야 했지만 사실 19세 이상이라는 것과 증명만 되면 사실 얼마든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내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DID 기술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스트 앵커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아이디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부드러운 용어로 해서 이제 분산 아이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DID에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슈어와 홀더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원 증명을 해주는 이제 이슈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의 주체인 이제 증명 주체가 아니라 그 신원 그 데이터 서브젝트인 홀더가 이제 동일하다고 하면 진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라고 이제 저희가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용이 어떤 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과연 신원 증명이라는 걸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느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제 쌓여져 있는 속성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설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에 이어서 결국 오늘 주제가 이제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결국은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에 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시킨 대로 무조건 다 체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필수 선택 나누면서
이제 선택은 체크 안 해도 되네. 그래도 나한테 불편한 게 없네.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제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내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네. 여기까지도 인식이 왔습니다. 저거 내 데이터인데 실제로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 대략 뭐 75% 정도가 이제 개인 데이터라고 이제 통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저 내 데이터인데 내 데이터로 내가 돈 벌면 안 돼. 여기까지 이제 인식 개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경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그런 사용자들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